자, 이 고조선이라는 이제 국가가 이제 붕괴가 되고, 아까 봤지만 이제 기원전 108년에 아무튼 한인 무제의 침략을 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야,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나름대로 패권자였던 이제 고조선이 붕괴가 되니까, 여기 고조선 유민들은 어떻게 됐겠어? 혀 깨물고 죽어? 아니죠. 이 시기에는 고조선 말고 주변에 뭐 여러 동이족 계열의 이제 국가들이 있는 거죠. 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그 유민들이 또 뿔뿔이 여러 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한반도로 이동하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주변으로, 한반도의 만주 주변으로 이제 이동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있는 부적 연맹체 왕국이 지금 결성이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또, 그래서 이런 부적 연맹체 국가들 기억을 해둬야 되죠. 여러분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학유학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부여. 부여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또 하나 이제 뿌리로 보는 게 이제 고조선과 이 부여입니다. 그래서 부여, 우리 알고 있지만 고구려, 동명성황 신화죠? 그래서 동명성황 신화가 이제 고구려에서 주몽 신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뒤에 있지만 아무튼 다 뭐야, 이 고구려나 부여, 백제도 다 부여에서 기원을 했다고 그러죠? 삼국시대 백제가 바로 지배층, 왕족의 성씨가 뭐야, 부여씨입니다. 야, 그래서 나중에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꾸기도 해. 그러니까 부여는 또 우리 민족의 역사적 뿌리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까지 그래서 뭐야, 충청남도에 뭐야, 부여라는 도시가 있지요. 또 하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 고조선이 있을 때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이 고조선이 애맥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애맥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동애 할 때 얘기죠. 이 동이족 중에서도 이 애맥계열이, 그래서 여러 동이족들이 있지만, 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애맥, 유사성 있는 거죠. 애맥계열에 바로 이제 부여라든지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있는 거죠. 야, 그래서 부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끝까지 했더니 고구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옥저, 동애, 바로 동애가 바로 이제 애맥 쪽의 애인 거죠. 야,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가장 또 유효한 게 바로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봤지만, 정기고조선, 이른바 이제 유만조선한테 쫓겨났던 준왕 같은 사람들이 이미 남한에 들어와서 한을 만들었다. 바로 이제 한이죠. 야, 그래서 한이, 그래서 삼한이라고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왔다고 그랬죠. 삼한, 그래서 마한, 변한, 진한, 이게 되는 거죠. 마변진. 그래서 마한, 경상도 중에 마한. 마한이 뭐야? 전라도 쪽이죠. 마한. 그 다음에, 여기, 마한이 아니라 진한이죠. 진한. 그 다음에, 가야세력의 변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한에 여러 가지 소국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질서가 이제 빅뱅, 이게 파괴되면서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파편들이 흩어지면서 이게 유민들이 이제 국가들을 갖다 세워가는 과정이죠. 자, 무슨 문화를 배경으로? 철기 문화로. 자, 그러면 이제 국가 형태를 갖다 취하게 되지만, 오늘 이제 고대국가가 같이 강력한 왕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연맹체 단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연맹 왕국이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부족, 연맹체, 왕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과서 바라는 게 한번 뭐 여러 나라들, 고조선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야, 그래서 연맹체 단계입니다. 언제? 바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는 시기죠. 그래서 기원전 108년, 1세기 전에서 이제 삼국이 정립되는 3세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이죠.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중국서를 한에 대해서 멸망을 하면서 이제 여기 힘의 공백이 지금 생긴 상태죠. 야, 그래서 여기 고조선 지역에는 일반 한사건 중에서 뭐가 있어? 이 낭랑 같은 애들이 있었던 것이고. 아무튼 이들이 이제 한반도의 독자적인 발전을 갖다 방해하기도 하고 또 중국 문화를 전달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이 시기에 이제 각종의 연맹 왕국이죠. 그래서 연맹 왕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왕국인데.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로 좀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왕인데 왕권이 그다지 강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부여 같은데, 부여하면 이름하여 오부족 연맹체라고 이야기하죠. 부여하면 동물농장이야.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럼 말 그대로 이런 거죠. 가운데에 왕이 있지만, 뭐하는 이야기야. 동물농장, 마족,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거 되죠. 이게 서로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하나의
부여라는 국가가 있는 거죠. 각 부족도 아니라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부족의 족장 있고, 소부족이 있고, 개부족, 돼지부족 족장이 있는 거죠. 중앙에 이제 왕족이 있는 거죠. 서로 이제 힘의 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맹체야, 말 그대로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공동의 적에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 나가가지고 지면은 다 누구 책임이야? 왕이 책임이 왕이 죽기도 하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있으면 다 누구 탓이야? 왕이 부정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 없으면 왕이 잘리기도 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개나 소나, 말 그대로 개나 소나 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왕권이 별 볼 일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른바 중앙 집권화가 안 되는 단계냐. 국가 발전상은 아직 미숙한 지금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국, 78개, 소국군, 동네 국가들끼리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지면 이 드림 연합팀인 거죠. 경기도 일 때 각 동네마다 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경기도에 이제 대표를 갖다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이죠.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막하고 저하고 이런 식으로 연합국가, 연맹체 왕국이죠. 이제 그런 국가에다가 점점 강력한 왕권이 발달해야 이제 고대 국가로 간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래서 연맹 왕국이고 특징이 뭐다? 왕권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권이 별 볼 일 없다. 이런 특징이죠. 아직 왕이 신성한 존재로 지금 등장하지 못한 단계인 것이고. 아무튼, 자, 무슨 문화의 배경으로? 기본적으로 철기 문화.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 연맹체 왕국이 정치적으로는 연맹체 왕국이 등장하면서 삼국시대 이전이라고 해서 원삼국시대, 초기 철기 국가, 이렇게 지금 이 시기를 갖다 명명을 하죠. 기원, 아무튼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이제 삼국이 정립되는 3세기 전까지, 약 300년대 전까지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아무튼 여기 시험에 지금 자주 나오는 개별 국가들 부여, 고구려, 동해, 옥조, 삼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죠. 각각의 특징들을 갖다 우리가 자주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풍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제도로 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죠. 아무튼 바로 삼국시대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런 국가들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 중에서 살아남는 게 누구야? 바로 이제 고구려 같은 애들이 살아남아서 주름에 옥저, 동해 이런 데서 다 이제 두드러 패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낭랑까지 공격을 해서 중국 세력을 갖다가 이제 결국엔 쫓아내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나중에 부여까지도 이제 고구려가 이제 작살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삼국이 통합되는 과정이고, 마한에서 이제 백제국이 등장해서 이제 서서히 통합되는 것이고, 진화는 이제 신라로 지금 이어지는 것이고, 변화는 가야로 이어지는 거죠. 가야, 신라, 그 다음에 백제.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던 연맹국가가 해체되고 강력한 중앙 집권화 국가로 지금 발전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삼국으로 지금 전개되는 거. 그래서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나가는 거죠. 이 시기 시험 문제 우리가 자주 쏠쏠하게 물어봅니다. 각 개별 국가들의 특징들을 갖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다음에 설명하는 국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국가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특징들, 그래서 이 개별 국가들의 특징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야, 그래서 가방 특징 한번 정리해서 봅시다. 볼까요? 자, 일단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의 특징이죠. 부여, 이름하여 오부족, 연맹체, 이름하여 사출도라고 해서 동물농장을 그랬죠.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동물농장 특징. 개별 족장들이 있었던 것이고. 야, 재밌는 게 일단 경제적으로 이제 반농, 반목의 사회입니다. 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만주를 파는 한 정점에 있는 거야. 지금도 하룻빌, 바로 이제 하룻빌에 있는 바로 이게 만주 북부 지역이죠. 북만주 지역이죠. 근데 너무 추워. 여기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반농, 반목이죠. 저는 목축인데. 그래서 마가오가 말 그대로 족장들 이름들이 동물 이름이잖아요. 알 수가 있죠. 야, 그래서 중요한 게 제천에서 10월에 부여하면 이제 영고죠. 영고 동그라미 쳐야겠죠. 12월에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축제는 10월달이라든지 5월달에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반농, 목축 사회의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겨울에 유목민들 언제입니까? 겨울이 되면 축제, 이름하여 카니발 하거든. 카니발이 바로 도살제, 이 살육제죠, 카니발. 카니발 축제. 차 이름이 아니라 카니발 축제죠. 그래서 어차피 목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되면 건초, 즉, 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소나, 양들이 어떻게 돼? 삐리삐리한 애들은 굶어 죽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키울 수 있는 만큼만 한 거, 삐리삐리한 애를 갖다가 칼로 떠가지고 이제 육포를 만드는 거죠. 피해 향연이 우리 축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12월 달에 제사를 지내죠. 시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야,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풍속 하면 뭐 했어? 순장이죠. 이거 지금 교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순장이라는 건 뭐야? 얘가 결정 순장이라는 건 아무튼 사람을 갖다 같이 묻는 거죠. 계급사에 등장하면서, 높은 신분 사람 지금 같이 묻는 거죠. 그럼 큰 데는 지배층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한 100여 명의 하인들이 같이 생매장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발달 단계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노동력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다뤘다는 건 아직 발달이 덜 됐다는 이야기죠. 농경사회 같으면 죽이느니 부려먹는 게 나은 거죠. 순장 풍습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뒤에 등장을 하게 되니만 아무튼 사회 발달 단계를 알 수가 있는 증거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 오부족 연맹체, 이른바 제가회 이쪽에서 나오죠. 제가. 강력한 제가 여러 제자죠. 여러 아까 봤지만 이제 각 부족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여전히 왕권이 약한 단계인 것이고. 야, 그러면서 이른바 약탈 경제. 이따 좀 사려보겠지만 아무튼 고구려면 싸가지 없는 국가. 어느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아무튼 이놈들은 인사도 싸가지 없게 하고 언젠가 칼로 찌르러 도망갈지 모른다. 이런 기록들이 중국시에 나옵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갖다 뭐라 그래? 고구려의 상무적 기상. 만주벌판에 집에는 강개터 교황에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여기까지 역사는 뭐야? 자기 입장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고구려의 기상을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주적이고 상무적이고 용감하고 이런 거죠. 반면에 이 고구려한테 맨날 두드려봤던 중국의 한사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해 옥저 같은 애들은 어떻게 돼? 아유 저 쌍놈의 새끼들 맨날 괴롭혀 이렇게 했겠죠. 자기 입장이야. 그래서 고구려적 입장에서 보면은 상무적 이런 거죠. 아무튼 주로 시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런 산골짜기 개마고냐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매일같이 약탈 경제했던 거죠. 야, 그래서 대표적인 고구려 이제 동맹이죠. 고동이죠. 동맹. 그래서 제천 행사죠. 국중 대열에 큰 동굴에 모여가지고 시조신에게 주몽이라든지 신에게 이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래서 수렵 사냥대를 딱 열어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이게 뭐야? 전투 연습인 거죠. 모여가지고 같이 사냥하면서 팀워크를 맞추는 것이고. 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옥제, 이름은 이제 대일사이제라고 그런 거죠. 뒤에 사는 아무튼 특징이죠. 그래서 여성 노동력 갖다가 귀하기 때문에, 어린 날 어떤 이야기야. 처갓집에 가서 일단 집을 거기서 봉사를 하는 거죠. 애가 클 때까지. 서옥제입니다. 대일사이제. 기억해야 되고. 야, 그 다음에 옥조 동해. 크게 발달하지 못하게 된다. 아무튼 이 옥조 위치 기억해야죠. 한국평양의 두만강 지역까지. 야, 그래서 옥조나 동해 큰 여기는 연맹체 왕국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그냥 연맹체에 그치 왕이 없죠. 그래서 연맹 왕국도 이제 부여나 고구려 정도 지금 수준이죠. 야, 그래서 읍금 산내다 군장 바로 이제 땅들이 읍군이니까 짱이 이제 군장이 있고 왕도 아닌 이제 군장이고 그 다음에 삼노 세 명은 지금 여전히 연장자 지도자 개념이 있는 거죠. 지도자 있고 그 다음에 옥조하면 해산물이고 소금이나 즉 바닷가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함흥평야 할 때 농경도 됐었던 거죠. 그렇지만 맨날 누구한테 뜯겼다고? 옥조를 개마고 넘어서 이제 고구려 와가지고 매일같이 삥 뜯어가지고 지배를 했었던 거죠. 나중에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관리들이 파견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년 태조왕 때 아무튼 옥조는 정벌이 지금 다니는 것이고. 야, 그다음 중요한 제도는 민며느리 제도입니다. 아까 이제 대리사회제랑 지금 반대인 거죠. 대리사회는 뭐야? 사이가 가서 저같이 봉사하는 거지만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민며느리는 어린 며느리죠. 민자라 그런 거죠. 우리가 민자 바지 이렇게 아무튼 어린 한 10살쯤 되는 이제 소녀시대 어떻게 돼? 며느리를 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임기 이제 엉덩이 빵빵해지고 한 17, 18 성년에 가임기 여성이 되게 되면 다시 본가에서 데려가죠. 그래서 더 데려가려면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죠. 매매원 풍습인데 아무튼 이렇게 여성 노동이 중요한 거죠. 야, 그래서 이 민며느리에도 오늘도 지금 원조교제라든지 이런 안 좋은 풍습만 이때부터 있던 거죠.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공동 이런 골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뼈만 추려가지고 가묘를 했다가 이렇게 따로 가족 공동묘를 묻었다 이런 풍습이고. 그 다음에 동해하면 이제 강원도 북부 지역에 존재했던 것이죠. 야, 알고 보면 단공, 활이 유명한 기록이 지금 나오죠. 활도 굉장히 잘 만들고, 과하마, 표시하면 과하마. 말 그대로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말이야, 작은 말이야. 조그만 조랑말들이죠. 그런 것도 유명했던 것이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10월달에 무천이죠. 말 그대로 무천은 원적, 바로 무용할 때 하늘에 이제 춤추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원시 발라드 댄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전형적인 축제 분위기고. 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주 하는 게 책화죠, 책화. 책화는 말 그대로 이제 각 부족끼리 금을 그어놓고 경쟁자들 침범하지 못하게끔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직 이제 발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 지역에 이제 각 부족들이 여전히 시족, 부족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독자적인 생활을 갖다. 그래서 이게 연맹이라든지 강력한 하나의 국가로 지금 나가지 못하는 지금 단계인 거죠. 야, 그 다음에 조개혼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이 부족들이 같이 결혼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이렇게 시족, 부족적인 전통이 강한 거, 이제 국가적 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아무튼 이 옥조나 동해, 이 특징이 쏠쏠하게 시험에 아주 자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이제 평정을 하는 것이고. 야, 그 다음에 사마, 자주 나오죠. 재정? 분리라고 그러죠. 앞에 이제 하지만 당군왕검은 뭡니까? 재정일치, 당군이면서 왕검이었던 거죠. 당군은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해서 당군? 응? 당골래. 원래 무당이죠. 당군은 무당, 제사장을,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왕검은 말 그대로 이제 정치적 리더인 거죠. 당골래 같은 말이 요즘까지도 있는 거죠. 이 전라도 쪽에 가면 무당들 갖다 뭐라고 그래요? 당골래라고 그래요. 당골래. 당골래, 당군에선 탱글, 당굴,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오원이 있는 것이고. 야, 근데 사마는 그렇지만 분리됐다는 이야기죠. 특히 그거 알 수 있는 게 이제 소도 같은 거고. 야, 그래서 신지읍차라고 이제 분장을 불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변홍사.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미 청동기 때 변홍사 돌았지만 아무튼 한 번 더 남부가 기후 조건상의 변홍사가 활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독특하게 축제가 두 번 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에 바로 이제 우리가 단오로 이어지게 되죠. 5월에 수린 날 10월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계절제 10월 때 추석 때 이제 바로 추석이죠. 이렇게 두 번씩. 그래서 아무튼 기록에 나오지만 대단해. 술 먹고 이제 아주 축제의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료를 갖다 이따 보겠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보면은 우리가 한국인의 특징이 이미 이때부터 술 마시고 노래하고 밤새 춤추고 노는 거 좋아했다는 걸 알 수가 지금 있는 거죠. 야, 그 다음에 소도 이 천군이요. 그래서 이 자주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일반 요즘은 소떼라고 있죠. 봤죠 소떼. 그래서 오리 있고 말을 시켜준 수호신이 있으니 오늘과 같은 무당들, 샤먼들이 있는 지역은 커다란 나무 기대 위에다가 이런 소도라든지 뭘 달아놓죠. 하늘의 기운을 받는 얘기 안테나가 지금 되는 거죠. 신성한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게 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이렇게 정치와 이 종교가 분화되는 미발달 단계라고 지금 보시는데 아무튼 거기에 다니는 군장을 뭐라고 했다? 천군이라고 그랬다. 이런 용어는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사료가 자주 시험에 등장한다고 그랬죠. 사료주 맥락, 능력 시험에서 사료 시험 한 꼭지도 꼭 나오고 요즘 이제 교과서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특징. 야, 재밌는 게 이제 부여 같은 나라죠. 야, 이거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서도 잘 알 수 있는. 아무튼 일단 역사는 문헌 기록이라고 그랬죠. 야, 그래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 사료의 특징, 이 사료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다. 사료. 역사책에서 다 같은 역사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꼭 봐야 되니 뭐야? 자료 확증이죠, 자료 확증. 출처의 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 진실성 여부를 가지고, 사료를 비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사료 확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고조선에 의해서 이런 환단 고기류의 이런 해석들이 위서적 거짓책입니다. 왜? 누가 썼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분석을 해보면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쓰지 않았던, 이 조작된 용어들이라든지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책 갖다 볼 때는 항상 아무튼 사료적 맥락을 갖다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세히 봅시다. 자, 이 기록들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 여기서 표시합시다. 삼국지 위지, 이 중국지 기록이죠. 그래서 여기서 삼국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응? 이 출처가 중국지 기록이 삼국지, 누가 삼국은 누가? 조조, 관우, 장비, 유비. 바로 버리고 성관. 중국의 유명한 삼국지 소설 알죠? 그 소설이 아니라 역사물입니다. 역사물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죠. 그래서 이 삼국시대죠. 그래서 이름하여, 한나라로 위진, 남북조 이전에 삼국시대인 거죠. 약 200년대, 그러니까 220년대부터 출발하게 되죠. 우리 정식 사서로서 삼국지 위서, 삼국 중에서 위나라, 즉 조조가 된 이 나라의 역사책인 거죠. 그 파트 부분에 이 지 부분에 사연하는 문화 현상들 갖다가 듣는 게 지라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름하여 사마천의 이제 사기의 기전체 형식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위서, 동의전입니다. 이제 동쪽 오랑캐들이 관한 기록이야. 즉, 중국 위나라의 입장에서, 이 나라 이제 항합, 중원을 갖다 제패했으니까, 결국 위나라가 지금 통일을 하게 되죠, 조조에. 동쪽에 있었던 애들 갖다가 이제 기록을, 국가들 체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삼국에 대한 기록들 가장 오래된 편년으로 따지면 이 삼국지 이지 동인입니다. 3세기 진수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이죠. 그렇지만 누가 쓴 거라고 이 중국 사람이 쓴 중국인의 시각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중국놈들의 의식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중국놈들 그러니까 다 믿을 필요 없다. 이래서는 아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상당히 재밌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이전에 바로 이제 고대 사회를 갖다 알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지금 사설이죠. 자주 인용이 되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 나라의 특징이 부여 같은 거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체격은 매우 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검후득해서 다른 나라를 노락질하지 않았다. 어우. 부여. 애들은 싸가지 있는 국가죠. 지금 누가 썼다고? 이 중국 놈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부여는 오랑캐 중에서 괜찮은 놈들. 우리한테 싹싹하고 말 잘 듣는 놈들이야.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게 되죠. 야, 반면에 뒤에 나오는 고구려랑 평가가 아주 상극인데. 야, 이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쭉 봅시다. 거기 뭐, 가뭄이 계속되어 오곡이 연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거나 왕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 젠장한 왕이 있는데 재수 없어 왕이 이렇게 모든 책임을 지고 죽는 거죠. 왕이라는 게 별 볼 일 있어? 없어. 이게 그냥 여러 부족 장인 중에 대표인 거죠. 오늘 따지면 국회의장 정도 뭐 이런 수준인 거지. 재수 없으면 나가리. 이런 거죠. 죽기까지 젠장. 야, 그 다음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이른바 이걸 형사치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형사치수 같은 거, 유목국가들의 지금 특징이죠. 유목민족들의, 이런 것들. 유목민족들 어쩌면 매일같이 이동을 하면서 노락질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먼저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죽게 되면 형의 자식들을 갖다가 같이 취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유교적 윤리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오랑캐 풍습이라 해서 이거 야만의 풍습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그 사회적 환경 특징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족 공동체가 유지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유목 민족들은 공통적인 특징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부여가 유목사의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야, 그 다음에 고구려 재밌습니다. 큰 강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많아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의 물을 식수로 마셨다. 아주 좋은 물을 갖다 마셨네. 좋은 물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죠.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구어도 배를 갖다가 채우기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누락질하기를 좋아한다. 특징이죠. 앞에 부여는 뭐야? 몸도 좋고 인품이 훌륭한 걸로 지냈었던 거죠. 노락질을 하지 않고. 정상반된 평가죠. 그럼 고구려는 싸가지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입장에서? 중국 애들 입장에서 항상 이 새끼들은 조심해야 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자주 한상원도 괴롭혔던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 북부를 갖다가 고구려가 통합을 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아주 골칫덩어리고 이 오랑캐 짱놈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 이역대 기록 말고도 나오죠. 심지어 어떻게 돼? 중국이 왕망에서 신나라 때는 고구려가 하도 괴롭히니까 이 고구려 이 새끼들 높고 고고에 웃기는 고구려라고 부르지 말고 하구려라고 불러 이샹 이렇게 했던 거죠. 이름도 비하해서 이런 거죠. 국가 명칭에서도 그 국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아무튼 그게 역사는 그래서 쓰는 사람 기록이죠. 근데 우리는 고구려 이렇게 나쁘게 안 써? 안 쓰는 거예요. 상무적이고 진취적이고 기품 있는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기 관점이 있다는 거죠. 주관적 서술. 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옥저 지금 나와 있죠. 중간에 빨간색 결혼 풍습은 여자가 나이가 10세가 되면 이미 혼인을 허락한다. 남편들이 사람의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길러서 이제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혼인을 하여 다시 성인이 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간다. 이에 따라서 집에서는 사위를 보고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사위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이런 게 민며느리 제도 이름하여 매매혼이죠. 매매혼. 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동해도 특징이 좀 있죠. 쭉 있고, 그래서 대군장이 없고, 그 다음에 후, 삼로 등 관직이 있어 하호를 통치한다. 하호라는 말 동그라미 하호. 그래서 인상 거기서 이제 하호. 말 그대로 아래 하자죠. 피지배칭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예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해서 산과 내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생구와 소말을 갖다가 부하여 이를 뭐라고 한다? 책화한다. 책화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직 국가 발전 단계가 아직 미숙하다는 이야기죠. 아직 연맹식 단계가 되지 않는 부족 시족 사회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야, 거기다 생구, 이게 뭐겠어요? 말 그대로 날생자, 입구자. 입만 살아있다. 뭐겠어? 노비죠, 노비. 노예죠, 노예. 자, 그 다음에 사만의 특징인데, 자, 아무튼 뭐야, 귀신을 몹시 믿기 때문에 고을마다 한 사람을 뽑아서 세워서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관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뭐라 불렀다? 천군이라고 천군 동그라미 치시고. 야, 그래서 이 각 벼릅이 있는 이를 갖다 소도라고 소도 동그라미 치고, 큰 나무를 세워서 방울과 푹을 달아서 귀신을 섬겼다. 아니면 솥대 같은 거 세워서 거기다 방울 다는 거죠. 오늘 아무튼 점집, 무당집 가면 다 방울 달려있죠. 이런 전통이고. 야, 그래서 소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함부로 지금 침범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점점점 봅시다. 야, 오곡과 벼동사 같은 거, 아무튼 사만하면 벼동사, 아무튼 한반도 남부가 벼동사의 주 근거가 됐던 것이고. 야, 그 나라는, 변화는 쇠가 나는데, 한가, 예, 여기서 하는 뭐야? 사만의 다른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동해, 뭐 이런 데서 예맥 쪽들이. 그 다음에 왜 모두 여기서 공급받는 수출했다는 이야기죠. 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모두 쇠를 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쓰듯이 이 쇠는 낭낭대방에 공급해준다. 그래도 낭낭대방이나 낭낭군? 대방군 하는 한해 군현들이 나온 거죠.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한반도에 교류하면서 철 수출 변화 바로 이제 나중에 가야가 되죠. 가야 철기문화 이제 이때부터 등장하는 것이고. 야, 그래서 이런 것도 특징이죠. 아무튼 각각의 풍습들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이 개별 국가의 특징들 사례를 놓고 이제 이 국가가 어느 누구게 이렇게 묻는 게 기본 시험 문제 패턴이죠. 그래서 각각 개별 국가의 특징들과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고.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특징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동해, 옥조, 삼한의 이제 각각의 특징들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지면 됩니다. 능력시험 단계에서 여러분 개별 특징들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자세한 정치적 변화까지는 고급 단계에서 좀 알 필요는 있지만 그 아래 단계는 요 정도 수준만 알면 지금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이제 뭐야, 이 부족 연명체 왕국들이 형성됐고,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어떻게 이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정리가 되는 거죠. 연명체가 해체가 되고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전쟁이 전부 다 하면서 영역국가 땅 따먹기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엔 정리는 뭐가 되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으로 지금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꼭 정리해서 좀 풀어보십시오.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옮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